그러니까 서자와 을자의 차이도 엄청납니다. 사실 서자는 자기 어머니가 그 첩의 소생이 둘 다 첩의 소생인데 서자는 양인이고 을자는 천민일 때, 예, 그 을자라 그래요. 적서는 당연히 본부인하고 둘째 부인 차이도 있지만 서자 을자도 엄청나게 차이가 심했어요. 그게 지금 녹두꽃의 주인공 두 주인공 나오잖아요. 안 보시면 보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가장 백정과 함께 7대 천인이었던 기생들도 백정들을 반대합니다. 행평운동을. 왜냐하면 창립축하식에 왜 공연이 필요하잖아요. 공연 좀 해달라고 하니까 어디서 백정들이 말이야. 근데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바로 한 1920년 정도쯤에 대구에서 큰 사건이 생깁니다. 이른바 백정야유회 사건이라고 생깁니다. 백정들이 야유회를 갔어요. 야유회를 갔는데 요즘 막 그 밴드 불러가지고 막 노래자랑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기생들을 부른 거예요. 근데 이게 사회 문제가 된 거야. 어떻게 벌건 대낮에 백정놈들 새끼가 말이야, 기생들 끼고 놀았다 이거죠. 그래서 막 지역 여론이 엄청나게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기생들이 어쩝니까? 자정 결의 대회를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는 백정들이 주관하는 해압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생들은 기적에서 제명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생깁니다. 이게 전국에 알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진주의 기생들도 뜨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농청 대표자들이 아까 이야기한다고 했죠. 형평사 공격, 새벽정, 강상호, 신현수, 천석구 깃발을 만들고 막 시내를 막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지금 진주여고 자리 있죠, 그죠? 거기 공터였는데 거기서 막 새벽정, 강상호, 신현수 나와서 뭐 소잡아라 이러면서 막 대부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바로 26일 날 이 24개 농청 대표자들이 의곡사에 모여가지고 5가지 결의를 하게 됩니다. 제일 큰 게 이제 소고기 불매운동. 예. 뭐 불매운동 제일 무섭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6월 중순에 마무리되는데, 저는 이제 이게 반행평 사건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행평운동을 주제로 박사 논문이 딱 3개 있거든요. 그 마지막으로 쓴 분이 이제 선생님입니다. 그 고등학교 교수인데, 저 말고, 내 말고. 오해 금지. 제가 아니고, 저는 다른 걸로 썼고.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설득력이더라고요. 반행평운동이라고 그래요. 그전에는. 우리 정식 역사학계는 반행평운동. 그리고 우리가 사회운동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어떤 변화를 추구할 때 그런 집단적 움직임을 아니 우리가 무브먼트라고 이름 붙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약간 반동이죠, 반동. 역사의 흐름에 반하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그냥 사건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반행평 사건이라고 명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행평길 책자에도 제가 반행평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농청은요, 수영 농청놀이, 수영 부산입니다. 부산 동네. 이런 이런 둘의 공동체 같은 거고, 그 다음 이거는 강연정, 이 어딜까요? 강연정. 강주영 모십니다. 저런 것도 농청이에요. 저도 사실 농청이라는 말을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제가 어릴 때 가만히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이러면 우리 농아 가잖아요. 그죠? 그 매부친다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또 상여 있죠, 상여. 상여도 우리 어릴 때 그게 뭐 무서워가지고 못 가고 그랬는데 빈집 같은 창고 같은 걸 만들어 그게 보관을 했거든요. 그런 게 농청이에요. 그리고 농청은 이겁니다. 핵심은 하청 농민과 머슴들의 조합이에요. 자기들끼리 어떤 조직입니다. 그러면 아까 의곡사에서 농촌들이 막 모여가지고 댐으로 시위를 했죠. 그러면 그 뒤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지주계층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면 아까 제가 을과 을의 전쟁을 했잖아요. 지금
농청 회원들이 백정들을 공격할 일이 아니거든. 근데도 나름대로 농청 회원들은 이유가 있었던 거죠. 바로 사실 우리 백정들의 직업을 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점점점 이제 백정 사회가 백정 공동체가 붕괴가 되면서 농업으로 전환을 많이 했어요. 그럼 땅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 소작을 붙여야 되잖아. 그럼 소작권 문제로 또 다툼이 소위 말해 일자리가 빼앗기겠죠. 그러니까 농청 회원들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한 그 이면에는 심리적으로 어디서 백정 주제에 이런 게 깔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얼과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디입니까, 여러분? 제가 좀 더 달릴게요. 좀 아시겠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데? 옛날 구 YMCA 해관장 어디입니까? 갤러리아. 네, 갤러리아 주차장 바로 옆입니다. 여기 막 참 유적지라고 찍었는데 개동 술집 그냥 막 이게 형평사 발기회 이게 신문기사 자료입니다. 당시에 이게 뭐냐면 바로 4월 25일 날 창립식이 여기에서 열린 겁니다. 이게 진주 청년회관 자리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형평사 주지라는 형평사 주지라고 하니까 형평사라는 절의 주지 내가 진짜 빵 터졌어요. 이거 지금 주지는 어떤 주장의 어떤 요지, 핵심 뭐 이런 게 주지입니다.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공평한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량이라. 본량이라는 말은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본성, 인간의 본성. 애정은 사랑. 공평한 사회의 근본이요 사랑은 인류의 본성이다. 그죠? 참 좋은 명문장입니다. 이거. 지금 이 시대에도 의미 있는 그런 글입니다. 자, 빨리 갈게요. 이건 어디입니까? 예, 진주국장. 우리 또 세대는 알죠? 다. 여기 또 솔직히 그것도 봤죠? 뭐 물팍과 물팍 사이 이런 거. 네. 여기서는 5월 13일 날 창립 축하식이 열려요. 이거는 전국적 행사입니다. 여기 아까 기생 공연단을 불렀는데 거부당한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죠. 전국의 백정 대표들 다 모이고 강사훈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사회를 보면서 여기 그 홍보한다고 그죠. 시가행진 뭐라 그러지? 그 차 타고 가는 거 뭐라 그럽니까? 카프레이드 이런 것도 하고 그럽니다. 막 선전지를 막 7,000장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행사 절차가 매뉴얼이 돼가지고 지사 분사 막 할 때 막 그대로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기념해가 여기에 이제 옛날 진주국장 지금 바뀌기 전입니다. 여기에 이거 표지판 씌웠죠, 그죠? 근데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없어졌죠. 이게 뭐 JCT 됐다가 몰 AG 됐 내가 이기 때문에 책을 몇 번 바꿨는 건 몰라요. 지금 메가박스 돼가지고 이것도 보면 이거 나이트로 바뀌대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막 그런 주차 금지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저거 땅도 아니면서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까 돌로 세웠던 그걸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게 창립 축하식이 열렸던 장소. 이제 그래도 진주에서 형평동과 가장 직접적인 어떤 연관성이 있는 장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강다령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진주가 낳은 정말 큰 인물입니다. 이 사람. 어떤 분이냐면 60만세 운동 아시죠? 60만세 운동의 주역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분이 그러면 왜 안 알려졌냐면 사회주의자거든. 어느 정도 큰 인물이냐면 여기 제2차 공산당 조선공산당 책임비서였습니다. 조선공산당의
1인자였어요. 1인자. 이런 박근영이 아시죠? 네. 남로당. 네. 그하고 같은 급이죠. 그러니까. 또 강다령이 잡으려고 정말 난리가 났었습니다. 일제 경찰들이. 근데 그런 인물인데 60만 세 운동으로 그저 이보세요. 아이스크림 장사, 바나나 장사 이 변장하다가 체포돼 6년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강상우 선생님은요 1년 받았습니다. 1년 받고 9개월 만에 풀려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표창밖에 못 받은 거예요. 1년 다 채우시면 훈장 받아요. 정말 이것도 웃기죠. 감옥을 얼마 살았느냐 이게 따라 성운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리고 3개월은 특별 사면으로 받은 거거든요. 괜히 받았죠, 그죠? 그리고 결국 안타까운 게 고문 후유증으로 평생을 그냥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신현수생 망진산에 가면 언제 망진산 봉수됐는데 아시죠? 네. 자, 이분은 이런 분이고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형평이라는 이름을 만드신 분이에요. 신현수 선생님. 이분은 또 교육운동가시고요. 그리고 이게 신현수 선생 그 공덕비인데 이 원래 공덕비 이 모양입니다. 근데 교육이다 보니까 편청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이게 망진산 꼭대기에 있어요. 원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망경초등학교에 있어야 되거든요. 자, 보세요. 왜 그랬느냐? 원래 천전리, 그가 원래 천전리라 그랬습니다. 거기가 그 습천 못 있는데 지금 만경초등학교 자리. 그런데 그거를 신현수 선생님이 만든 그 야학을 기반으로 해서 만경초등학교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만경초등학교에서 쫓겨나가지고 결국 2005년에 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산 꼭대기에서 먼 발치로 이제 그 만경초등학교 보이라고 말라고 합니다. 쫓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백정 형평운동 했다고.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습천소가 없는다. 만경동에 그 백정들이 많이 살았다고 잘못 알고 있다 했죠. 근데 그 아무래도 이제 그 학원이 그러니까 만경초등학교 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인식을 이제 빨리 깨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이미지 때문에 거부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게 정말 우리의 진주의 자랑스러운 행평운동인데, 그죠? 근데 이게 몰랐고 2005년의 일이에요. 그 밖에 행평운동 지도자들, 이거는 이제 신문에 보도되는데 장지필입니다. 장지필. 자, 이분도 장지필. 고려혁명당, 이건 대표적으로 우리 독립운동으로 볼 수 있는 행평운동이 독립운동과 직접 연관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장지필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천석구라는 인물도 있고, 아까 이학찬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강상우, 이제 다 해갑니다. 강상우 쌤, 이제 행평운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자, 이런 쭉 살았는데, 강상우 쌤, 저는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아까 뭐, 감옥에 몇 년을 살았냐,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전체 삶 속에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간을 따져야 된다. 근데 이거 특정 부분,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1907년 국제본상운동 있지 않습니까? IMF 때 제2의 국제본상운동이라 그랬죠. 금모기운동. 그럴 때 우리 경남에서 최초로 이 국제본상운동에 뛰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참 감동적입니다. 자기 어머니와 함께 진주에 1917년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자기 어머니와 함께 곳간을 열어서 다 가난을 구제해 줍니다. 근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10년 동안 주민들의 세금을 대신 내줍니다. 10년 동안.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아까 3.1운동 아까 이야기했죠. 동아일보도 이야기했고 이것도 이야기했고 도청 이전 반대운동으로 구속되고 신간의 운동도 하시고 뭐 하여튼 3.1 운동 동지회도 하고 초대회장도 하시고 57년에 돌아가시는데 2005년에 가서야 서운을 받아요. 대통령 표창 가장 낮은 등급입니다. 우리 요즘 뭐 1, 2, 3은 3등급에 해당되는데 그것도 우리 노무현 정부 때 비로소 받아요. 안 그러면 못 받았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요.
이 강상우 선생님 서훈을 올리려고 우리가 이제 공문을 자료를 보냈거든요. 그 공적심사위원회인가 거기서 답장이 왔는데 또 잘못하면 누구 기존의 등급도 없앨 수가 있어. 이렇게 온 거예요. 왜 무슨 소리가 싶었다면은 강상우 선생님이 말년에 그 대동사 아까 있잖아요. 그때 초대 부회장을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그 일본에 그 주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방선거 모금을 하러 다녔다라는 일본 밀증의 보고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그 뒤에 강상우 선생님이 대동사하고 딱 인연을 끊거든요. 그것 때문에 친일의 어떤 오명을 쓰고 참 이런 참 모욕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해방위원회 빨갱이 누명을 쓰고 보도연맹 아시죠? 보도연맹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강용호 선생님이 내가 왜 도망을 가느냐. 강상우 선생님이 워낙 존경을 받다 보니까 알았어 빨리 끝낼게요. 그 강용호 선생은 강상우 선생님 존경을 받다 보니까 진주 경찰에 그 정보를 경찰에 알려줍니다. 보도연맹으로 인행될지 모르니까 빨리 피신을 하라고. 그래 강상우 선생님은 명석적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강용호 선생은 너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난 도망가지 않겠다 해가지고 체포가 돼요. 그래가 돌아갔어요. 근데 강상우 선생은 그래가 살아나시는 거죠. 그래서 빨갱이 누명도 이제 쓰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거는 이 강상우 선생님이 그늘에 묻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그늘이라는 게 실제로 그늘이죠, 그죠? 지금은 달라졌는데 지금 이런 나무를 다 뺐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해가지고 그래 양지로 햇볕이 좀 많이 들게 바꿨는데 왜 그늘이냐면 원래는 이 무덤이 자기 땅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남의 땅입니다. 남의 땅.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1957년에 돌아가셨을 때 축산기업조합 연합회장, 우리는 행평장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행평장으로 장례를 치르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거 실제 흑백 사진입니다. 건조해가지고 고 백종 강상우 선생 고별식장 실제 그 장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만장 행렬 있잖아요. 만장. 이게 여러분들 오죽광장 아시죠? 오죽광장이 왜 오죽인지 아시죠? 대나무하고 오죽나무. 네. 그 오죽광장에서부터 우리 셰벨이 있잖아요. 이까지 쫙 전국의 행평사원들이 몰려가지고 일대 장관을 이뤘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그림은 아니고 이걸 알쓸신잡에 나온 화면입니다. 그냥 그때 사진 아니고. 자, 그런데 작은 시민이 시험 표지석 이게 2005년에 서훈을 받자 강상우 선생님 지묘해가지고 이걸 세웠어요. 근데 이 뒤쪽에 딱 가면요. 모진 풍년의 세월이 계속될수록 더욱 그리워지는 선생님이십니다. 작은 시민이.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작은 시민이 누굴까? 아는 사람은 다 알죠? 저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진주의 큰 어른이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좀 단장이 됐는데, 그런데 제가 답사를 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여자 답사객이 아니 이걸 보더만 형평 그러면 안 되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다짜고짜. 그래서 제가 당황해가지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딱 보고 이거는 강상우 쌤 무덤, 이거는 강상우 쌤 그 부인 무덤. 이겁니다. 그 강상우 쌤 그 처 해가지고 전주 이시 감내 지묘 이렇게 그것도 나무에 막 껍질 벗기지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했더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깔끔하게 징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백촌 강상우 선생님 왜 행평운동을 하였을까? 이거는 제가 D고등학교 출신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교장선생님 아임 박종환 교장선생님께서 진짜 훌륭한 교장선생님이시죠. 돌아가셨지만 우리 차 문화에 정말 그분이 다 하신 건데 그분의 글에서 제가 따온 건데 강상우 선생님한테는 율곡한테 신사임당이라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잖아요. 강상우 선생님한테는 아까 전주희 씨 그 어머니가 계셨고 그래서
그 아까 10년 동안 세금을 대신 납부해줬다 했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자비보살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로부터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웠다. 그 다음에 또 훌륭한 아버지. 아버지는 이제 대학 면장, 우리 정촌 있죠 지금. 정촌 면장을 하셨는데 천석군, 만석군까지는 아니지만 엄청난 부자였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틀어서 사립봉양학교를 세웁니다. 지금 봉내초등학교. 봉내초등학교 출신 중에서 여기서 사립봉양학교 출신 중에서 우리 독립유공자가 5명이 나옵니다. 23명 중에서 3.1운동은. 그만큼 우리 애국개몽운동에도 아버지가 기여하셨고 그거를 강상훈 선생님이 이어받았습니다. 사립봉양학교를. 그 다음에 그 자기 스승이 또 있었는데 인이여신, 이 유구에서 강조하는 오덕, 이거 군자애들이 선비의 도리를 배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양반 출신이었지만 가장 낮은 신분의 백정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진정한 참지식인이었다. 그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어머니 그 불망비거든요. 불망비 내용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니까 보십시오. 이거 박리현상 떨어져 나오죠. 그리고 묘소 출입구 보십시오. 딱 가운데 막고 있죠. 원래 제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 어머니 불망비를 공덕비를 아들 무덤 앞에 세우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다른 데 있던 걸 방치되었던 거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게 이제 받침 기단 보호각도 해야 되고 이게 이 습기가 올라오니까 이게 박리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끼 같은 것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또 시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좀 보존을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답이 이렇게 왔습니다. 문화재가 아니라서. 점점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해서 탁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탁분 전문가를 전라도에서부터 불렀습니다. 탁분을 이렇게 합니다. 일단 씻어내고 그죠? 물을 묻혀가지고 한지를 딱 붙이고 이게 이 봉으로 딱딱 칩니다. 먹을 묻혀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한지가 수축 팽창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을 먹으니까 음각된 부분은 밀려 들어가죠. 그냥 하얗게 나옵니다. 그래서 딱 떼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거를 표구를 딱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설계입니다. 자, 행평역사공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고, 문제는 2005년에 서울을 받자마자 강상우 쌤 아드님 강인수 어르신이 참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우리 진주의 자랑이기도 하고.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무덤을 국립묘지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국립현충원으로. 결사 반대했습니다. 제가 사실 2003년에 시작했지만 별로 안 하다가 행평 이사회 최연소 이사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결정적으로 뛰어들게 된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강상수 무덤을 국립현충원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찌 해야 되느냐. 그만큼 우리가 예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역사공헌화 사업을 부상하게 되고 강상우 쌤 묘역을 정비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제 운명이 이제 됐는데 어쨌든 이런 일대로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제일 뒤에 KDK 넘어죠.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카이사르가 자기 그 양아들 브루투스한테 28번 칼 맞고 죽잖아요. 죽으면서 브루투스 넘어자 이런 명언을 남겼잖아요. 그죠? 저는 KDK 넘어죠. 패러디입니다. 일종의. KDK가 누굴까요? 우리 도지사였고 대선 후보까지 하려고 했던 남해 김두관입니다. 도지사 할 때 또 비공식적인 루트로 너 수건 사업 적어내라. 제가 이거 적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주겠대요. 그런데 갑자기 도지사 사퇴를 해버리는 거예요. 진짜네. 그래서 3년 만에 한 게 이겁니다. 이거 3년 걸려서 이거 세우는데. 그 다음에 뭐 여기 김모 재경
김보직. 예. 김모직. 이거 한데 또 난리를 우리가 국회의원 그것도 그 당시 한나라당. 이때 내가 왜 한나라당하고 어찌 같이 할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사쿠라 아니냐 시작해서 나는 막 어쨌든 간에 저기 김재경이가 당시 그때 재경위원회 그 무슨 위원회죠? 소위원회 재정위원회가 예결산위원회 그죠? 그때 그 상임 그 위원장인가 그랬어요. 소위원회 위원장 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사훈 쌤 저거 공청회를 한번 하자 이거야. 그래 제가 발표도 했어요. 여기 제일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념사진도 찍고 막 서원도 새로 올리고 뭐 역사원도 지어주겠다 했거든요. 역시 진짜 믿을 수가 없어. 내가 한두 번 써본 게 아니야.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강상훈 선생님 여기 안내판을 세웠습니다. 이거 세울 때도 곡절이 많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2012년 89주년 딱 기념일날 그날따라 또 축하해 준다고 비님도 오시대요. 우리 또 존경하는 시장님도 오시고 제막식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뭐가 달라요? 보통 안내판하고 시간이 나가지고 일단 한글, 영어, 일본어입니다. 3개 국어. 이거 다 영문 전공 1어 전문 전공자들한테 다 교정을 받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저게 뭡니까? QR코드. 그 당시로서는 아주 첨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 이게 제가 올해 4월 초에 가서 찍은 겁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어머니 불망대 안내판도 위에 세워져 있어요. 자, 이런 공은 상상해 보셨나요? 저는 모토가 이제 이런 거였어요. 그 당시 패널로 발표할 때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테마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기가 이제 지금 석류공원이거든요. 여기가 제가 생각 여기가 강상훈 쌤 묘역이고 여기 이 땅을 아까 이야기했죠. 3배 이상. 야, 돈이 그죠? 몇 억인지 내가 모르겠다 진짜. 여기에 우리 행평역사공원 만들고 여기에는 그죠? 우리 저 가기대 그 학장님 그 문학공원부지입니다 여기가. 그러면 문학공원도 있고 역사공원도 있고 우리 그냥 녹지공원도 있고 이걸 또 둘레길처럼 딱 연결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명석 시장이 왔다 갔어요. 진짜 사인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그게 정치인 안 믿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2003년에 제가 가서 수평사 박물관 간 겁니다 이거. 자, 여기에 나라행에 있습니다. 근데 참 부럽더라고요. 98년에 수평사 박물관을 지었습니다 일본은. 그리고 제가 힌트를 얻은 게 이겁니다. 박물관 하면 무슨 자료 전시만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인권센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념관을 구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인권의 고향 수평사 박물관. 우리는 뭐라고 해? 진주 인권의 뭐라 해야 됩니까? 인권의 고장. 행평기념관은 무엇을 닮았을까요? 저는 이제 크게 3가지 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는 전시관 역할이 있겠죠, 그죠? 행평 역사와 관련된 유물이나 자료를 전시하고 한 개의 축은 인권센터로서 인권교육과 우리 생활 속의 각 다양한 분야에 존재하는 생활 속의 인권 문제들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이런 것도 이제 하나 이해가 되겠죠, 그죠? 그런 역할을 하고 또 제가 이제 꿈꾸는 게 또 역사연구소, 행평 역사연구소, 구조 역사 연구를 하고 자료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이제 기념관에 담으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100주년을 생각한다. 자, 먼저 행평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만들면서 저는 2가지를 생각했거든요. 하나는 내용적인 부분이 있고 하나는 홍보, 그러니까 대중화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첫째 내용적인 부분은 일단 행평운동 연구가 더 심화되어야 되고요. 아까 박사 논문 3개밖에 없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자료 발굴을 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후손 찾기.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이른바 커밍아웃 하신 분이 지금까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근 100년 가까이. 김영대라는 분이 딱 한 분 계세요. 우리 진주분이 아닙니다. 이분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신현수 선생님 손자분도 참 서울에 계시는데 전혀 안 나서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는 소식은 장지필 선생의 손자인가 아들인가가 어디 충청도 어디에 뭐 공무원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 이름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후손들 아는 분이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더 돌아가시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그 빨리 찾아야 되는데 요즘 또 제일 난관이 개인정보보호법. 그것 때문에 추적도 안 돼요. 그 다음에 행평 네트워크.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생각하는 거는 행평운동의 역사가 진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진주 말고는 거의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행평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행평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국회에서 하자.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구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대중화사, 행평 다큐, 드라마, 영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근데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지금 하고 있는 건 UCC 공모전 캠프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4월 25일을 국가지정기념일로 정하고 싶어요. 행평의 날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 꿈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떡하죠 이거. 2023년 4월 25일 날 행평기념관 개관 축하식을 하는 거죠 이날. 꿈일까요? 근데 이거 사실 비밀입니다. 여기서만 제가 공개적으로 처음 밝게 진짜입니다 이거. 제가 우습게 보이나요? 아니요. 땅을 기증해야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진짜입니다. 3,000평. 예? 아니 그분 전혀 아니고 이분이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바빠서 못 왔어요. 근데 어쨌든 아직 제가 공식화를 안 하고 있어요. 예, 좀 더 준비를 해서. 그리고 LH라든지 이런 우리 그 굴지의 공기업하고 진주시하고 이 유기적인 협조 관계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사업은 최소 100억이 들어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거를 누군가가 아닌 나부터 여러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꿈이 이렇게 되도록 바라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작했으니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겠죠. 아까 퀴즈입니다. 네, 우리 형평 사무실에 가면 이 글이 늘